네, 그럼 저희 시간이 돼서 이제 그냥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살고 있는 새파랑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센터 대표 마스코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후 우울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각자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 박진영입니다. 네, 여기 모신 두 분들은 이제 다 아이를 3명씩 양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혹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나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찌만한 아가들 키우고 있고요. 애기들 지금 저 막내가 2살이고 둘째가 4살, 첫째가 6살이어가지고 아주 고만고만한 아이들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GSM보다 조금 더 키워가지고요. 모두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 3학년, 6학년 세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세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애국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3명은 정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힘드시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다. 네. 네, 저는 지금 진짜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이 가는 시기예요. 6살 이하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 뭐 엉덩이 닦아주는 거, 옷 입히는 거, 뭐 네, 씻기는 거, 뭐 진짜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아가들을 키우고 있지만 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애기들이 너무 예뻐서 또 재미있고 즐겁게 육아하고 있습니다. 네. 산모분들이 듣기에 힘들다는 얘기만 해서 걱정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예뻐요, 키우면서 또 행복한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또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혹시 임신 중에 이제 임신을 하고 계셨던 그 중에 우울했던 기억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막내가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양수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태아한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걱정이 많이 됐고 우울감이 좀 높았던 것 같고 하나는 또 입덧이 있는데요. 먹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입덧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좀 삶의 질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 주위에서도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울었죠.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런 부분 특히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혜선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입덧 없었거든요. 먹덧. 네. 먹던 근데 이게 진짜 체중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괴로울 정도로 살이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첫째 지금 산모분들 계시겠지만 뭐 둘째 갈수록 더 찌고 셋째는 더 찝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죠. 그래서 막 마지막에는 뭐 한 15kg 넘게 거의 뭐 20kg 가까이 이렇게 살이 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원래 되게 자신감 있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제가 작아지고 큰데도 작아지고 너무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옷도 하나도 안 맞아서 근데 또 옷을 사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 체중 증가가 너무 괴로웠고 제가 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 아이를 낳고 복귀할 수 있냐 뭐 다들 이렇게 뭐 물어도 보시고 지인분도 너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애기
세 명이나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을 막 해주셨는데 전 당연히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우울하게 다가왔어요.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힘들게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워킹맘들이 걱정하는 가장 많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내가 과연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 후에 다시 일을 하던 장소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건 가장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체중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아이를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지금 최고 몸무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만큼 큰 우울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임신이 이제 끝나고 출산에 대해 혹시 막연한 두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막달이 제일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바로 누워도 힘들고, 막,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아무것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진통이 왔는데 그게 진통인 줄 몰라가지고, 엄청 아팠을 텐데. 그쵸. 그죠? 그래서 다시 하라면 진통이 힘들어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또 3번이나 했네요. 잊었어. 네, 저는 뭔가 진짜 저도 막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막 어떻게 아이를 출산해야 하나, 막 출산 방법들, 또 아이도 또 건강하고 또 예쁘게 잘 낳고 싶으니까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달 돼가니까 아기가 너무 크다고 또 선생님 그러셨고, 그래서 저한테 먹는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 얘기도 하셔서 그것 자체도 이미 막달인데 스트레스였고, 또 아기가 40주가 됐는데 또 아기가 되게 컸거든요. 4kg 가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41주까지 일단 기다리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41주에 유도분만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유도분만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기를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인가 보다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촉진제만 그냥 투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막 호흡법 같은 거 알아보고 어떻게든 순풍 아가를 낳자 이렇게 남편이랑 막 찾아보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분은 3번이나 경험이 있으시지만 출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유도부만이 또 뭐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진짜 있었을 텐데 몰랐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임신기 또 출산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임신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돌아보면 임신했을 땐 너무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출산 이유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첫째 출산 이유가 제일 힘들었고요. 신학생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 우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똥을 싸서 울기도 하고 실을 싸서 울기도 하는데 그냥 울기도 해요, 아가들은. 그냥 우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든 해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못난 엄마인 것만 같고 아가들을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한 것만 같고 이래서 너무 우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울해서 출산 직후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큰아이 출산하고 나서 저도 엄마가 처음인데다가 좀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렇게 좀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그런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제 주위에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갑자기 내가 뭔가 변해버린 느낌? 내가 아닌 느낌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하고, 또 맞아요, 어른들은 선물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데
병원 가면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해서 억울하다고 막 의사소장한테 얘기를 맨날 혼나요, 가면. 혼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엄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알지 못한 것들이 있고 네, 그 알지 맞아요.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잘못하고 있나 어, 이런 걱정 그리고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신기, 출산기 때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럼 출산 이후에 혹시 출산 이후에는 우울증은 없으셨는지? 와, 저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조리원을 안 들어가고 첫째 아이 출산 이후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었는데 그 도와주시던 게 그러니까 아무튼 아빠가 잠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아빠 입원하시면서 또 제가 혼자 시댁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리 잘 도와주시라고 해도 어머니도 잘 모르시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모유수유였던 것 같고 저보고 만약에 다시 첫째 아이 지금 모유수유 하겠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셋째 아이까지 원은 했고요. 대단하시네요. 처음 시작이 힘들었던 것들은 확실히 기억나요. 뭐 자세도 너무 힘들었고, 뭐 전문살. 존모술도 힘들고요. 아이 젖 먹이는 자세, 전양, 젖의 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기억나거든요. 지금 최근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 막 분분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모유수유를 좀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그래도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큰아이가 새아이 중에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독방 육아를 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이 되면 좀 편안해진다고 해서 100일만 기다렸는데 그 기적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을 기다렸죠. 맞아요. 돌 때도 근데 괜찮아지던가요? 그래도 이제 말도 하고 걷고 하니까 조금은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전몸살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겪었어요? 네, 엄청. 일단 가슴이 딱딱해지고요. 전몸살이 나오면 열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양배추 연고라든지 양배추를 붙이고 있으면 그런 게 열감이 덜해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남편의 역할이 또 있죠. 맞아요. 정말 저도 진짜 심하게 겪었어가지고 저 첫째 아이 때 근데 모유수유를 저는 뭔가 꼭 해야겠다 생각했어가지고 막 오케타니 마사지 이런 데 찾으러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한 10번 정도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몸살이 오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원래 말랑말랑해 되는 게 맞는데 막 딱딱해지고 이 안에 뭔가 가득 찼다가 이게 빠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모유수유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마사지를 받아보시거나 모유수유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조금이라도 알아보시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어서요. 알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남편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혹시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줬을 때 정말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됐다? 그냥 일찍만 들어와도 좋은 것 같아요. 일찍만 들어와도. 그러면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몸조리 할 때는 저는 겨울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외출도 어려웠고 그래서 남편이 오는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요.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랑 이야기는 가장 그럼요. 필요하니까 그쵸. 저는 남편이 첫째 아이 때랑 셋째 아이 때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처음에 아기 낳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저 내내 밥도 잘 못 먹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자기 씻고 아이를 보겠다면서 진짜 애기를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씻고 또 막 어떨 때는 막 라면 같은 거 끓여놓고 뿔른다고 애기 울고 있는데 먹는데 너무 막 싫었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남편이 좀 바뀌기 하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교육이 중요하네요. 응, 진짜 근데 남편도 모르니까 못 도와줬던 것 같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엄마도 처음이긴 한데 사실 아빠도 처음이거든요. 그렇네요.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빠들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다 보면 애가 알아서 키우는지 알고 그냥 엄마랑 아이랑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또 유튜브에다가 나중에 올려놓을 거라서 나중에 남편분들 여기 아마 남편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남편분들이 집에 들어오시면 꼭 보여주셔서 실제로 이렇게 힘드셨다는 거를 또 남편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산후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산후 우울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우울증이고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출산 후에는 많은 산모분들이 우울감을 경험을 하시기는 하죠. 이게 보통 그런 걸 매터니티 블루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산모의 한 85% 정도가 경험을 하게 되는 일시적인 우울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한 2에서 4일 내로 시작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지 않고 2주 이내에 호전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지만 일부가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내가 출산 후에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나 우울증인가? 나 큰일 난 건가? 나 잘못된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누구나 출산 후에는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우울증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바로 좀 우울감이 느껴지셨었나요?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바로 그런 우울감이 있으셨어요? 네, 직후에는 좀 심했던 것 같고, 막 진짜 남들이 보면 저 진짜 하나도 안 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 맨날 울었고, 맞아요. 한 2, 3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출산 다음 날부터 약간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우울하다. 그냥 기분이 좀 좋지 않다. 이렇다고 했을 때 바로 나 우울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지나서도 우울했을 때 이제 우울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산후 우울증의 증상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생기고 또 내가 뭔가 평소에 막 뭔가 하려는 것도 많고 흥미있게 했던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다 하기 싫어지고 뭐 흥미가 다 감소되고 저하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불면증 아니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자는 거 그런 과다수면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욕이 저하되거나 또 지나치게 식욕이 증가가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체중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증상으로서는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자꾸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평소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하다못해 요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저하되는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자살이라든가 이렇게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특별한 방법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오게 됐고요. 주위에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글로 그러니까 뭐 검색이라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하면서 뭐
이제 좀 나아졌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산모교실이나 산모교육 등을 받으면서 조금 대비를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불안감이 덜 했던 것 같고요. 아이가 크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봤던 책이 기억났는데요. 삐뽀삐뽀. 아, 네네. 그 육아백과 세선 것도 맞아요. 그렇고 되게 도움 많이 됐던 책은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인가? 그 아기 얼굴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뭔가 아이의 속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 책이에요. 자기도 지금 힘들다. 울음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들의 말을 번역해주는 왜 우는지 그렇죠. 이게 무슨 울음인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찾아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막 이렇게 산모교육이니 막 이런 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까 라마즈 호흡법 배우셨다고. 네네네네 막 검색해서 막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긴 하고 근데 요즘엔 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지인분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어렵게 키웠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냥 다 겪어오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주지만 맞아 그때 진짜 힘들지 그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앞서서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남편에게 도움을 구해서 여보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막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운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이거는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키운다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특히 아이는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다. 엄마가 심지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양육의 책임을 엄마가 떠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산후 우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우울증이 그냥 방치되었을 때 결국에는 산모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산모가 힘들어하고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나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더 커지면 결국에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가족이 전체가 깨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아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을 단순히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조금 추려보자고 한다면 우선 이런 산모분들의 우울감, 산모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 사실 이런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정말 많거든요. 뭐 주위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는 호르몬에 대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우울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 우울하네, 나 이상하네, 나 큰일 났나, 나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더 커져서 우울감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 너무 지금 놀라지 마세요. 눈물이 네. 나온다고 해도.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실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나 혼자 이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나의 지금 힘든 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들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산모분들 꼭 진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도 정말 중요하죠. 아이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인 것 같아요. 산모분 본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지혜 선생님께서는 완모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얘기를 하셨지만 모유 수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또는 여러 매체에서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정말 좋다,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억지로 하는 모유 수유, 내가 정말 힘든데 그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가장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명히 아이는 그것을 느끼게 될 거고 그게 좋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양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어머니 본인, 산모 본인께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마로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런 완벽함을 좀 내려놓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애기들 키우다 보면 다른 엄마들 막 하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뭐 이 아이템, 저 아이템 이게 있으면 좋다더라. 또 이거 아이가 잘 먹는다더라. 육아는 아이템죠. 네, 하는데 저는 다 따라가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고요. 엄마가 정말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안정을 주고 엄마의 그 편안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아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시려고 애쓰시면 그게 최고의 엄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뭐든지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 컨디션, 아이 식단, 뭐 아이 낮잠 시간 뭐 이렇게 아이 위주로 흘러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약간 사라졌던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누구 엄마 이렇게 그쵸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워라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육아도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육아도 같아요. 워라벨. 이거를 원하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신 거 얘기하신 거 워라벨 그리고 나를 찾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려놓으시면 네, 좋겠어요. 내려놓고 아이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서로 사랑에 대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가지시는 동안 질문할 거, 뭐 궁금했던 거,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쉬는 동안 저희가 확인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단톡방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